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222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유산을 조심해야 할 사주팔자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산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태아가 다리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 것을 유산이랍니다. 이 유산에는 인공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죠. 자, 소중하게 얻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잃어버린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유산이 되게 되면 트라우마로 낳게 돼서 자식을 또 갖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많다는 얘기죠. 또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유산이 그만큼 충격, 트라우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자 사주팔자 원판에 유산을 하는 기운이 있을 수도 있는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주팔자가 그럴까요? 첫째, 식상이 태약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식상이 뭔가요? 바로 여자분 사주에서는 자식을 뜻하죠. 그래서 이 자식 기운인 식상이 태약한 경우에 유산을 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기운이 태약하여 한성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불기운은 심장하고 관련되어 있죠. 심장이 태약하고 한성한 불기운이 약하다 보면 심장이 약해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혈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은 생식기인 자궁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궁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착상이 잘 안 되고 착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히 온에서 태약한 식상을 자식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태약한 불기운을 공격해도 유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분 사주팔자 원판에 유산 기운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술년, 임오월, 을요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가 여자분 사주팔자가 원판 자체에 유산을 하는 기운이 있는 사주팔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임수, 큰 물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오하 작은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 연지, 술탄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술토 큰흙 강화란 대지, 그 다음에 시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쇠, 일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오하, 정하, 작은 불, 그 다음에 술토, 축토, 큰흙, 작은 흙, 경금, 유금, 큰쇠, 작은 쇠까지. 자,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에 월주에 을목과 딱 붙어 있는 임수는 큰 물이죠.
거기다 금생수까지 먹고 있네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게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러니 사주가 큰 물이 있고 그래서 약하지 않은 사주인데 문제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운이 뭔가요? 바로 토생금, 금생수를 받은 큰 물이 가장 강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나무, 을목은 어떻게 되나요? 이 큰 물이 쏟아지면서 거의 습목이 돼버리네요. 그죠? 젖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물이 너무 많이 공급돼 죽어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이렇게 한섭하고 사주가 냉하죠. 한섭하고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온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꼭 겨울 같은 사주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일단 불기운을 보자고요. 오화, 정화, 술토 안에 정화가 있죠. 불기운이 이 월지에 있는 오화는 임수, 금생수를 받은 임수 큰 물이 쏟아지면서 사망했죠. 작은 물은 큰 물에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술토에 임수가 스며들다 보니까 술토 안에 있는 정화도 사망을 했네요. 그러면 시간에 있는 정화 하나 남는데 정화도 이 을목이 목생화를 해준다고 그러지만은 젖은 나무죠. 물에 푹 젖어 있다 보니까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오히려 목극화가 되죠. 목생화가 아니라. 그러니 매우 약해졌고 밑에 축토 때도 힘을 뺏겨버리니까 불기운이 매우 약하네요. 정화가 살아있긴 하지만은 미약하죠. 너무 태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위가 한창인 여름이지만 겨울같이는 사주팔자가 된 게 불이 소멸했고 또 유금의 냉함, 축토가 또 언땅이죠. 이게 또 냉함을 더해줍니다. 그러니 이 사주팔자는 여름에 태어났지만은 냉습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냉하고 습한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불이 너무 태약해지고 냉한 세기운 그 다음에 언땅까지 냉함을 더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할 수 없이 조우용신으로 정화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 을목이 좀 축조함을 벗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약하죠. 축토한테 힘 뺏기고 목생화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정화, 작은 불을 조우용신으로 삼았네요.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희신은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사주의 병이 물이죠. 물이 너무 왕하다 보니까 사주 자체를 냉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큰 물을 갖다가 흡수해 주면은 일간이 좀 냉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팔자 힘빨도 또 큰 형님이 큰 나무가 오니까 여기에 넝골이 감으면서 올라가서 힘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오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여자분이신데 유산에 그런 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 이 사주가 불기운이 약하죠. 오화, 정화, 술토 안에 정화 있지만 오화 꺼지고 정화 꺼지고 또 시간에 있는 정화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냉습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기혈순환이 약하죠. 심장의 펌프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혈순환이 약해서 생식기가 안 좋습니다. 즉 생식기라는 자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착상이 잘 안 되고 착상이 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기가 살아갈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혈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기혈순환을 위해서 생식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주의 불기운이 뭐죠? 불기운이 바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에게 식상이죠. 식상은 여자분한테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불기운이 아까 오화 꺼지고 정화 꺼지고 정화는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랬죠. 식상이 너무 태약하죠. 그러니 자식 기운도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불기운이 약한 체질은 그렇게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식기가 약해지고 또 식상인 자식 기운이 약하게 되면 태약하게 되면은 또 유산 기운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사주는 불기운이 또 이상하게 식상으로 잡혀 있네요. 이 식상이 약해 가지고 유산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만약에 운에서
물이 더 찾아오면 어떻게 된가요? 간당간당한 이 정화까지 꺼져버리니까 유산을 또 자식성이 사라져버리고 또 몸이 더 냉습해지죠. 혈액순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자궁의 생식기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팔자가 유산에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지만 운에서 또 물, 식상을 치거나 아니면 불을 약하게 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유산을 할 수 있는 운기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팔자가 유산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고 운기에서 불과 불을 끄는 운기 또 식상을 치는 운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유산을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기혈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 특히 생식기가 안 좋아지니 유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본인 사주라든가 체질을 봐서 기혈순환이 안 되면 기혈순환을 잘 되게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다든가 또 운기에서 불을 끄는 운기라든가 아니면은 식상을 치는 운기를 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러한 유산기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